우리는 지난 시간에 3장 좌표축과 응력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축 응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먼저 3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우리가 학습하기 전에 축 응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일축 응력이라는 것은 어떤 부재의 한 개의 축 방향으로만 응력이 작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그마 xx만 작용했다. 즉 x면에 x방향으로 응력이 작용했다. 그 이외의 나머지 응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0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축 응력이라고 그러고, 이축 응력이라는 것은 주 응력이 시그마 xx, 시그마 yy, 즉 해당 면에서 해당 방향으로 가는 응력 두 개만이 작용했을 때 우리는 이축 응력이다 우리 얘기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전달 응력인 타우 xy나 타우 yx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Z축에 대한 G축에 대한 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 우리 평면 응력으로서 시그마 xx, 시그마 yy, 그리고 타우 xy나 타우 yx가 작용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평면 응력 해석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일축 응력에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은 이러한 부재에 한 개의 축 방향으로 이와 같이 응력이 작용하는 상태, 요걸 갖다 우리가 일축 응력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3장에서 우리가 좌표축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x축을 이렇게 놓고 y축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것이 이제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어진 한 개의 응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좌표축이 변경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부터 이 축이 x축이 얼마만큼 경사진 면에서 얼마만큼의 응력이 작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플러스 세타다. 그러면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켰다라는 이런 얘기가 바로 플러스 회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면, 이 면을 이와 같이 x면을 x축을 이와 같이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즉 플러스 세타만큼 이동시킨 축을 x-축, 그거에 수직한 축을 우리가 y-축이라고 놨을 때, 이 x-y-로 좌표축이 이제 변경이 됐을 때 그 경사면, 이때 그림을 그리면은 이것이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나타날 겁니다. 세타만큼 나타났을 때 이 수직한 면은 이렇게 잘라질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면을 갖다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이 고립된 요 프리즘을 갖다 해석한다면, 요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 자, 작용하는 응력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시그마 xx가 여기서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이거의 노멀한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타우 x면에서의 y 프라임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 x 프라임 축, 이게 y 프라임 축이 되는데, 주어진 조건이 이러한 시그마 xx가 주어졌는데 그 경사가 세타만큼이니까 이것도 이제 세타가 되겠죠. 억각이니까 이 세타만큼 변경됐을 때 이 시그마 xx 그 다음에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아마도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은 시그마 xx의 코사인 제곱 세타 정분으로 나타났다는 걸 알다. 또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 xx의 사인 2세타로 나타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배워보니까 이것이 타우 y 프라임 x 프라임과도 같은 값을 나타낸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또 y면에 대해서 수직한 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어떻게 잘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y면에 수직한 면을 자른다면 이런 식으로 자를 수 있겠죠. 이 고립된 프리즘을 우리가 그대로 옮겨오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세타 경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작용한 시그마 xx가 존재할 것이고 이 y 프라임 면에 수직한 이 응력을 갖다가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 여기서 나타나는 전달 응력은 타이 y 프라임 x 프라임이라고 놨을 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은 시그마 xx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시그마 xx가 주어졌죠. 일축으로 시그마 xx가 주어졌고 또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렸다니까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시그마 xx 알고 있고 세타를 알고 있고 여기서도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사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이 좌표축에 나타나는 x 다시 면의 x 다시 방향으로의 응력, y 다시 면에서 y 다시 방향으로의 응력, 그 다음에 여기서 x 다시 면에서 y 방향 또는 y 다시 면에서 x 방향의 응력이 전달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예를 구했던 예를 구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축 응력입니다. 자, 아까는 한 개의 축 방향으로만 우리가 작용하는 응력이 있을 때 경사면에서의 응력 우리가 찾아봤다면 이번에는 두 개의 축 방향 아까 얘기했지만 이 축이라는 것은 응력이 이와 같이 부재에 시그마 xx라는 것도 작용하고 y 방향으로 시그마 yy가 존재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자 이것이 x축 이 올라가는 것이 y축으로 봤을 때 이 부재도 마찬가지 세타만큼 플러스 세타만큼 회전시킨 경사면에서의 응력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서 주어진 건 뭐가 주는 거죠? 이 축에서는 시그마 xx가 주었고 시그마 yy가 주어졌어요. 뭐 타워 xy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응력이 가해지고 있을 때 이거 우리가 주응력이라고 하는데 이 주응력이 두 개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짝 x축을 플러스 세타니까 어떻게 된다?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다. 이게 바로 x-축. 그거의 수직한 축을 우리가 y-축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경사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갖다 우리가 해석해보자 이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직이 되고 그에 대한 삼각 프리즘을 갖다 잡는다면 이렇게 된다. 이것이 세타니까 이것도 억각으로 세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똑 띄워와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자, 존재하는 것은 여기 지금 시그마 x가 존재할 것이고 여기 지금 시그마 y가 존재할 것이다. 아까는 이게 없었죠. 일축 응력일 때는. 자, 근데 이렇게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성분이 이건 뭐냐? x-축으로다가 우리가 시그마 x-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타우 x-y 이게 y-축이 되니까 이러한 작용이 되어 있다.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세타만큼 됐을 때 여기서 평형 조건 즉 서메이션 f x- 프라임이 제로인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축을 갖다 해석하기 위해서 이것과 이것을 우리가 성분을 갖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성분이 있겠고 이것이 이런 성분이 존재할 것이다. 또 이건 어떤 성분이 있어요? 이런 성분이 있고 이런 성분, 이런 성분, 이 성분과 이 성분 지금 사실은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성분에 의해서
세 개 성분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자 하는 거냐? 경사면에 작용하는 요것과 요것, 즉 시그마 XX 프라임과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을 찾는 것이죠. 또 만약에 Y축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럼 이 경사면을 어떻게 자른다? 요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Y 다시면에 수직한 면, 이러한 삼각형을 따는 거죠. 이건 어떻게 따르죠? 이렇게 해서 고립된 삼각 프리즘을 이렇게 잡는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존재하는 것 시그마 XX, 시그마 YY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게끔 X 프라임 축, 요게 Y 프라임 축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요 성분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 즉 Y 프라임 면에 작용하는 Y 프라임 방향.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 타우 Y 프라임 X 프라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복잡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정리를 해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힘의 평형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114쪽부터 116쪽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은 이러한 결과를 갖다 우리가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은 시그마 xx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시그마yy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서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은 시그마 xx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시그마 YY의 코사인 제곱 세타다. 그 다음에 끝으로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은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시그마 XX 플러스 시그마 YY 거기다가 사인 2세타 2세타다. 근데 이것은 타우 Y 프라임 X 프라임과 같은 값을 갖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축 응력, 즉 무슨 응력이 작용했을 때 여기서 두 가지 조건 시그마 XX와 시그마 YY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이거 주어졌죠, 그 다음에 세터 얼마만큼 회전시키냐, 뭐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반시계 방향이다 그러면 플러스 세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찾는 겁니다.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전부 도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를 해석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외우지 않고 여러분들 충분히 작성을, 그러니까 치팅 페이퍼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할 테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축 응력의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그마 XX가 30MPa, 시그마 YY가 60MPa. 그 다음에 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럴 때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한 경사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분석하시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반시계 방향이니까 세타는 플러스 30도가 되겠죠. 자,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그럼 뭐 여기서 시그마 XXY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30, 요게 코사인 30도의 제곱 플러스 60 사인 30도의 제곱 이렇게 풀이해는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죠? 30의 사인 30도의 제곱 플러스 60의 다시 이건 코사인 30도의 제곱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30 플러스 60 그거에 사인 2세타니까 여기서 60도가 되는 거죠. 30도가 돼서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한 걸 보니까 37.5MPa 30.5MPa 그 다음에 이것은 52.5MPa 그 다음에 이것은 13MPa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계산기를 갖다 잘 두드리느냐 요거에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30도 경사진면에서
작용하는 응력을 구해보시오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 면이 30도로 이렇게 변경된 면에서 이게 x-축이 되고 y-축이 되는데 여기 나타나는 응력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타난 얘기냐? xx-면에서 x-방향으로 나타나는 건 37.5MPa. 37.5MPa.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플러스니까 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Y면에서 Y-면에서 Y를 가는 요 값을 계산해 보니까 52.5 플러스니까 52.5 메가파스칼. 여기도 마찬가지 52.5 메가파스칼. 자, 이 경사지다 보니까 전달 능력이 이축 응력에서 없었는데 발생을 했죠. 어떻게 13메가파스칼. 13메가파스칼이니까 플러스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부홀구를 했을 때 X면에 작용하는 플러스 X면에 작용하면서 플러스 Y 방향이다. 이게 바로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이게 13메가파스칼이에요. 요것과 맞물려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13메가파스칼입니다. 자, 이거 대칭되기 위해서는 요것과 대칭돼서 이렇게 되고 요건 요 방향. 이게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던 것이 요것을 살짝 해가지고 30도 경사줬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한 결과를 갖다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이것이 경사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축 응력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주어졌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대로 대입해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부호 지난번에 배운 거 있죠? 타우 A, B다. 그럼 A면에 작용하는 B 방향. 그다음에 이것이 면과 방향이 일치될 때 플러스, 그렇지 않을 때 마이너스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자, 평면 응력입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것처럼 평면 응력이라는 것은 두 개의 주응력이 있고 거기에 전당력이 모두 존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그마 XX가 존재하고 시그마 YY가 존재하고 면에 또 평행으로 작용하는 전달 응력이 모두 존재할 때 이런 상황에서 경사면에 작용하는 응력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아까 이축 응력도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아팠죠. 이것도 마찬가지. 거기다 전달 응력까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석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먼저 제안을 하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정도로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플러스 세타만큼 회전시킨 X-면 그 다음에 Y- 요 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구해봐라. 그럼 아마도 이것은 두 가지 방법. 요 면에 수식한 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용하는 무엇이에요? 시그마 XX, 그 다음에 시그마 YY.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전달 응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지. 타우 XY, 타우 YX. 이것이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경사면에서 작용하는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면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힘의 평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 우리가 이 Y면에 대해서 평행한 수직한 이러한 관계를 갖다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삼각 프리즘을 갖다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것이 세타였고 이것도 세타라 그러면 마찬가지 이것도 시그마 XX, 시그마 YI, 이쪽으로 타우 YX, 이쪽으로 우리가 타우 XY가 존재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응력을 갖다가 찾아야 하는데 그 응력이 바로 여기서 뭐냐?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타나는 타우 Y면에 Y 프라임면에서의 X. 이러한 상태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힘의 평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응력 이것과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거는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요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축 응력도 대단히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들었는데 이와 같이 평면 응력처럼 이러한 응력들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해석하기가 복잡할 거예요. 아마도 나도 여러분들처럼 이걸 갖다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119에서 120쪽까지 여러분들 쭉 여기 정리된 유도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써보면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이라는 것은 2분의 1 시그마 xx 플러스 시그마 yy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xx 마이너스 시그마 yy의 코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의 사인 2세타. 매우 복잡하죠? 그 다음에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은 2분의 1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y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 xx 마이너스 시그마 yy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타우 xy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나타난다. 또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이것은 타우 y 프라임 x 프라임이랑 같고 그 결과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 xx 마이너스 시그마 yy 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의 코사인 2세타. 자,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관계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유도 과정도 지금 이걸 분해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8개의 그 힘의 분력으로 나타나는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의 평형을 조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식을 제시해 주는 이러한 내용으로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평면 응력에 관련된 예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그마 xx, 그다음에 시그마 yy, 그다음에 전달 응력이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경사는 30도, 플러스 30도 마찬가지 세타가 플러스 30도 회전한 축에 대한 응력을 갖다 구하시오라고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주어진 게 이게 30, 이게 마이너스 20, 자 30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이게 8 다 주어진 거죠. 8. 자, 여기도 마찬가지 30 마이너스 20, 30 마이너스 20, 요게 8. 자, 여기도 30, 요게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요게 8. 그 다음에 세타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이게 2배니까 2 곱하기 30도, 60도가 되겠죠? 이것도 60도, 60도, 60도. 자, 60도, 60도.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계산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 눈으로다가 이거 계산 두들기면 무조건 되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서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나온 그 결과를 보니까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은 24.43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시그마 y 프라임은 마이너스 14.43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타우 이걸 보니까 마이너스 17.56 메가파스칼이다. 자, 이거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주어진 문제에서 나타난 그 내용은 이와 같은 거죠. 이런 부재에 30 단위를 갖다 생략하면은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이와 같이 압축이 되겠죠. 시그마 y는 20, 이 방향. 이제 마이너스니까 압축 방향으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플러스 8메가파스칼이니까 여기서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x면에서
플러스 y 방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8, 요것도 8, 요거는 마이너스 면에서 마이너스 방향 8, 8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요걸 우리가 살짝 틀어서 30도로 갖다 변형해 줬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것이 부재가 이렇게 30도 경사진 이 면에 작용하는 응력은 어떻게 되냐? 이 해석해 보니까 여기서 시그마 xx 이것이 얼마나 나타납니까? 이것이 24.43, 요것이 24.43 마찬가지겠죠. 요것은 얼마? y와 그램 압축이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니까 압축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14.43. 그 다음에 전단 능력도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마이너스 17.56이 나왔답니다.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y 다시 플러스 y 다시 면에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가는 이런 식의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이 이게 얼마냐? 17.56이 될 것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반대가 되고 그거와 평행을 이루는 방향, 이것과 평행을 이루는 방향 이렇게 돼서 나타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눈썰미가 좋은 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딱 보니까 이상하다. 이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을 합하면은 이거랑 합한 게 결과가 같아지네. 즉 시그마 xx 플러스 시그마 y는 시그마 x 프라임 시그마 y 프라임이 되네. 자, 이게 얼마입니까? 합하니까 이게 여기서는 10이 되죠. 자, 이거 두 개 합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10이 되죠. 시그마 xx하고 이것은 어떤 각도에서든지 항상 상수,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해석했는데 여기서 이거 보니까 문제에서 준 거 보니까 합하니까 10인데 이걸 여러분들 합했는데 10이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계산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이축응력에서는 해당 없습니까? 이축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축응력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적용되는 이유는 이거 잠깐 지울게요. 시그마 xx 프라임은 어떻게 됐죠? 이것은 시그마 x의 코사인 제곱 세타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시그마yy의 사인 제곱 세타다. 시그마 y 프라임은 어떻게 됐죠? 시그마 x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시그마yy의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요것을 더하면은 시그마 x 프라임 플러스 시그마 y 프라임 더하면은 요거 묶이겠죠? 시그마 x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서 플러스 요 시그마 y를 묶어주고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건 1이니까 남는 것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같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 이축 응력이든 그다음에 평면 응력이든 이것은 동일한 결과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과연 그 결과가 주어진 문제와 일치하는가 여러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잊지 말고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좌표축을 변경된 그러니까 어떤 경사면에서 작용하는 응력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고립된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의 평형 이 조건을 찾아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사면에서의 응력들을 우리가 일축 응력, 그 다음에 이축 응력, 그 다음에 평면 응력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축 응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축이나 평면 응력 같은 경우는 매우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관계식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머리가 복잡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간단하게 도회적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모아의 응력원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고 다음까지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